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영어 강의의 주제가 삼성전자라니 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분 내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삼성일렉트로닉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성일렉트로닉스 마지막에 붙어있는 S 정체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영어에서 명사 뒤에 붙은 S의 경우 모두가 복수를 의미하는 복수형 어미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삼성일렉트로닉스에 붙은 S가 복수형 어미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정체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의 사과는 unApple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사과에 대해서는 애플스라고 합니다. 이때 애플스는 애플의 복수형입니다. 즉, 애플스는 애플이 2개, 3개, 4개 등 아무튼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애플스 마지막에 붙어있는 S를 복수형 어미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당연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인 삼성전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히 말하면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의 영문명인 삼성일렉트로닉스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삼성일렉트로닉스 마지막에 붙어있는 S 정체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명사 마지막에 붙어있는 S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 언급한 애플스처럼 복수형 어미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일렉트로닉스는 삼성일렉트로닉의 복수입니까? 즉, 삼성일렉트로닉의 복수형입니까? 즉, 삼성전자가 2개, 3개, 4개 등 아무튼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왜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이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들은 모두 유명한 프로스포츠 구단 명칭입니다. 모두 명칭에 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아모터스, LG일렉트로닉스 등 많은 회사 명칭에도 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는 영어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시 삼성일렉트로닉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성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즉, 삼성일렉트로닉스가 삼성전자가 2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S가 제거된 삼성일렉트로닉과 삼성일렉트로닉스는 단복수 관계가 아닙니다. 삼성일렉트로닉스는 삼성전자라는 한계, 즉 단수 회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일렉트로닉스는 복수형이 아니고, 따라서 삼성일렉트로닉스 마지막에 존재하는 S도 복수형 어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성일렉트로닉스에 붙어있는 S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어에서 명사 뒤에 붙은 S가 모두 복수임을 나타내는 복수형 어미인 것은 아닙니다.
삼성 일렉트로닉스에 존재하는 S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를 집합적 개념의 S 또는 집합적 복수의 S라고 합니다. 명칭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는 집합명사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다수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는 애플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는 두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처럼 다수 개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B처럼 다수 개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A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수 개념이고, 따라서 이때 S는 불특정한 복수임을 나타내는 복수형 어미입니다. 반면에 B는 오늘의 주제인 삼성 일렉트로닉스와 동일한 경우이고, 여기서 S는 집합적 개념의 S 또는 집합적 복수 S입니다. 지금부터는 집합적 복수 S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의 편의상 Fs를 예로 든 것이고, 실제로 집합적 복수 S는 Fs와 같은 보통 명사보다는 다른 경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s는 그림 A와 같은 복수형일 경우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애플이라는 단어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B와 같은 관점도 존재한다는 내용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A는 불특정한 복수로서 대상을 개별적인 개체 하나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림 A를 보면 애플스는 5개의 사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학에 나오는 집합과 원소 원리로 바라보면 원소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그림 B는 5개의 사과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시각입니다. 즉, 그림 B의 애플스는 5개의 사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5개의 사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그림 B도 집합과 원소 원리에 의해서 바라보면 원소보다는 집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라는 원소 명칭을 사용하여 애플스라고 집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소 시각으로 바라본 집합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굳이 숫자로 나타내면 그림 A의 애플스는 5이고 그림 B의 애플스는 1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복수인 그림 A와 5개의 사과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시각인 그림 B는 동일한 5개의 사과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개념상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B처럼 집합적 복수 S가 사용된 것을 집합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체는 집합명사와 그 유사한 개념입니다. 영어와 우리말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집합체 또는 집합명사라고 할 수 있고, 집합체 또는 집합명사라는 개념은 원어민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우선 집합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대상이 내부에 존재하는 다수 B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를 A는 B의 집합체, 즉 A는 B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집합체에 해당되는 명칭을 만들 때 영어는 집합적 복수 s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합적 복수 s가 주는 공통의 정보는 대상이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삼성 일렉트로닉스의 S는 삼성전자가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성전자는 한 가지 제품이 아닌 다양한 종류 전자제품을 생산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넓혀보면 이는 삼성전자는 다양한 종류 제품과 다양한 인적, 물적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모터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두산 베어스, LA 다저스의 S도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합체는 집합명사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집합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합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명사는 원소에 대한 명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단어 애플은 원소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애플, 카, 펜 등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한 명칭은 원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소가 아닌 집합의 명칭을 붙여서 단어를 만들게 되고 이 경우를 영어에서는 집합명사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집합명사인 퍼니처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데스크, 테이블, 체어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확인한 애플처럼 어느 하나를 명칭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집합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원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다양합니다. 원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영어 집합명사의 본질이고 이에 대해서는 집합명사 편에서 자세히 정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합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고안한 집합적 복수 S를 이용하여 집합명사를 간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집합적 복수 S가 적용된 집합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다는 점입니다. 먼저 앞에서 제시했듯이 많은 집단, 단체 및 회사 등의 명칭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집합체에 해당됩니다. 이는 예를 든 것뿐이고 이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어가 집합적 복수 S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체가 아니라 집단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단어에 S를 붙이면 쉽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에 대해서 명칭을 만드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아무 단어를 가져와서 S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찬신동 주민이고 특정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동아리의 이름은 집합적 복수 s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로 창신스, 창신 베어스, 종로 로맨틱스, 창신 러버스 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S는 두 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명칭이다. 둘째,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집단, 즉 집합체이다. 사실 집합적 복수 S와 집합체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튜브 영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집합적 복수 S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합체는 집합명사이다. 둘째, 적용된 S는 복수형 어미가 아니라 집합적 복수 S이다. 셋째, 이들 단어들은 복수형이 아니다. 따라서 단수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무를 의미하는 우드와 숲을 의미하는 우드스는 단수 복수 관계가 아니다. 즉 우드스와 같은 집합체는 별도 독립된 단어이며 집합적 복수 S는 단어에 원래 포함된 요소이다. 넷째, 따라서 우드스와 같이 집합적 복수 S가 적용된 집합체에 대해서 보통 명사로 분류한다든지 또는 이를 복수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어에서 명사 뒤에 붙은 S의 경우 모두가 복수를 의미하는 복수형 어미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 복수 S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어에는 5개의 사과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시각, 즉 복수 개체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할 집합명사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집합명사는 사물을 보는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 집합체 또는 집합명사라는 개념은 원어민들이 사물을 보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합명사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삼성전자, 정확히 말하면 집합적 복수 S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